요괴학자님 제보, 아이누의 신, 카무이. 오늘은 홋카이도의 토착 원주민들인 아이누족의 설화에 등장하는 신인 카무이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카무이란 개념은 일본 신화의 카미와 유사합니다.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우스나 오딘 같은 완전히 인격화된 신이 아닌 인격화되지 않은 정령에 더 가까운 고대의 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무이는 셀 수 없이 많은데 난로의 여신인 카무이 후치나 산신인 키문 카무이 등 일부는 이름도 붙어 있고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지만 또 다른 일부는 이름도 없고 무슨 신인지도 모르는 카무이가 있기도 합니다. 카무이는 어떠한 특정한 것에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요컨대 바닷속의 저층 역류를 관장하는 카무이가 존재한다는 식입니다. 또한 아이누 신화에서 의인화된 신들은 그 이름에 카무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아이누 민족은 독자적인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아이누 신화의 대부분은 카무이 유카르의 형식으로 구전되어 전해져 내려옵니다. 유카르란 모임에서 가수들이 읊었던 전통적인 긴 운문입니다. 각각의 카무이 유카르는 신 또는 영웅의 모험담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1인칭 시점을 취합니다. 일부는 엄청나게 길어서 7,000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어떤 유카르들은 서로 내용이 상충되어 동일한 사건이 서로 다른 신 또는 영웅에 의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이누 문화가 작고 상대적으로 고립된 집단 내에서 조직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들은 19세기 말에서야 서양 선교사들과 일본 민속학자들에 의해 기록되기 시작했으며 이 때문에 상세한 내용들이 지금까지 전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호야우 카무이. 호야우 카무이는 아이누에서 전해지는 신입니다. 이름은 생긴 것과 마찬가지로 뱀의 신을 의미합니다. 모습은 날개를 가진 거대한 뱀으로 추정되며 이 때문에 라프신 느푸르크르, 즉 날개 달린 마력이 있는 신이라고도 합니다. 온몸이 옅은 묵색으로 눈과 입 주변이 붉은색이며 둥근 가마니 같은 몸체에 머리와 꼬리는 가늘고 날카롭게 솟아난 코끝으로 꿀처럼 거목을 찢어발기고 베어낸다고 전해집니다. 히다카 지방 서쪽 소우에 살고 있다고 하며 히다카 강줄기 어딘가에 반드시 있다고 전해집니다. 몸에서는 고약한 악취를 풍기고 있는데 이 채취에 닿은 초목은 시들고 인간이 호야우 카무이의 거주지에서 바람이 부는 쪽으로 있으면 이 냄새 때문에 털이 빠지고 피부가 부어오르며 가까이 다가가면 피부가 문드러져 죽는다고 합니다. 무카와의 강 어귀에서 히다카로 오는 길에 있는 친이라는 마을에서도 호야우 카무이가 살고 있는 늪을 카무이토, 즉 신의 늪이라고 부르며 사람들이 근처를 지날 때 호야우 카무이에게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언덕 위에서 늪의 상태를 확인한 뒤에 지나간다고 합니다. 호야우 카무이는 뱀의 특징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 겨울에는 동면하고 여름에 활동한다는 습성 때문에 더운 시기나 불 근처에서는 이 이름을 부르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여름에는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는 자를 뜻하고 있는 사쿠소 모아예프라는 이름을 가지며 추울 때는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 근처를 지나가는 인간에게 불을 지피라고 호소한다고 합니다. 토야 호수에서 살고 있는 호야우 카무이는 악신의 성격을 가진 요괴인 반면 때로는 인간을 지키는 선신으로서의 면모도 지닙니다. 천연두를 퍼뜨리는 역병인 호소가미가 당시 아부타정에 천연두를 퍼뜨렸을 때 사람들이 토야 호반으로 도망치자 호야우 카무이가 그 악취로 호소가미를 내쫓아 사람들을 역병에서 구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토야 호수의 호야우 카무이는 뱀신이 아니라 날개 달린 거북이의 모습으로 전해지며 유행병이 퍼졌을 때는 사람들이
우수산의 산령인 이케 에우세구르와 호야우 카무이에게 술을 바쳐 병이 낫기를 빌었다고 합니다. 무녀의 영역을 주관하는 등 위지의 힘을 가지고 있어 무녀에게 빙의하여 적급의 령을 쫓아낸다는 설도 있습니다. 두 번째, 파요카 카무이. 파요카 카무이는 아이누 신화에 등장하는 역병의 신입니다. 아이누 신화의 신에는 딱히 악한 의도로 인간을 해치는 악신은 별로 없었는데 파요카 카무이는 드물게도 사람들에게 질병을 퍼뜨리는 악신입니다. 천연두 등 전염병을 다루는 신으로 모습을 감추고 몰래 활을 쏘아 화살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에게 역병을 옮긴다고 합니다. 이 파요카 카무이에 관련한 설화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아이누가 사는 마을 구석지에 가난한 아이누 가족이 살고 있었다. 일가의 가장인 사내는 사냥에 서툴렀지만 이야기꾼으로 유카르는 매우 잘 읊었다. 어느 날 밤에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다가 바깥에 파요카 카무이가 와 있는 것을 알고는 액막음을 위해 파요카 카무이에게 예물을 주었다. 그러자 파요카 카무이는 사내의 꿈결에 나타나 재미있는 이야기와 예물에 대한 답례로 역병을 피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다음날 사내가 마을 촌장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자 촌장이 기뻐하며 마을 사람들이 여기에 따랐고 이후론 역병에 걸리는 일이 없이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이 이야기에서는 악신이지만 마음에 든 인간에게는 호의를 베푸는 인간적인 면모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파요카 카무이와 인간 사이에서는 카슨테라는 반신 반마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카슨테는 죽여도 되살아나는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러자 아케시 지역에 사는 아이누들이 위턱과 아래턱을 찢어버리자 완전히 죽어서 다시 되살아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카슨테를 죽인 아이누들은 나중에 모두 역병에 걸려 죽었으며 마을에도 해일이 덮쳐와 많은 주민이 죽게 되었습니다. 해일과 역병은 카슨테를 죽인 것에 대한 카슨테의 저주라고 생각되었답니다. 세 번째, 파우치 카무이. 파우치 카무이는 아이누 민화에 전해지는 19금의 신입니다. 아이누어에서는 푸코 파우치 코로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된 이름이며 이 단어의 뜻 역시 관계를 하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파우치 카무이는 평소엔 카무이들의 세계에 있는 슈슈란페 강두렁에 살며 남녀 모두 존재하고 전부 알몸으로 춤을 추며 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춤을 추며 버드나무 잎을 강에 던져 넣으면 그것은 생선이 된다고 믿어집니다. 호로베츠 지역에서는 생선은 파우치 카무이의 창조물로서 두려움을 받으며 타인에게 줄 때에도 직접 건네지 않고 던지면서 주는데 이 생선 요리를 손님에게 대접할 때도 우선 한 움큼 집어 손님 앞에 던졌다가 다시 식사를 내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파우치 카무이들은 종종 인간계에 나타나 춤을 추면서 인간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소란스럽고 밝히는 성격으로 변하며 알몸으로 뛰어다니는 등의 기행을 일삼습니다. 또 파우치 카무이들이 집단으로 춤을 추는 모습을 보게 되면 많은 파우치 카무이들 중 하나가 빙의하여 사람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건 역시 파우치 카무이에게 빙의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빙의된 파우치 카무이를 나가게 하려면 빙의된 사람을 가시 달린 막대기로 때리거나 강에 빠뜨려야 한다고 전해집니다. 네 번째, 하시나우 카무이. 하시나우 카무이는 아이누 신화에 등장하는 사냥의 여신입니다. 긴 머리에 활과 화살을 지니고 사냥꾼들을 대동한 채 나타나는 여성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녀는 작은 새와 함께 다니거나
본인이 작은 새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가끔씩 사냥꾼들에게 사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아코나이트 계열의 식물의 모습으로 표현된다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 식물은 실제 아이누 사냥꾼들이 사냥을 위해 독을 추출하여 화살에 발랐던 식물이라고 합니다. 하시우 카무이는 수렵과 채집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아이누족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신이며 사냥뿐만 아니라 어업과 채집의 여신도 겸하고 있습니다. 난로의 여신인 카무이 후치의 불을 만드는 나무 막대기로부터 태어났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카무이 후치와 재배의 신 시람바 카무이와는 남매관계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아이누의 사냥꾼들은 성공적인 사냥을 위해 하시나우 카무이를 숭배했으며 어부들은 풍어를 기원하며 하시나우 카무이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5번째, 앗코로 카무이. 앗코로 카무이는 아이누 민화에 나오는 거대한 문어의 모습을 한 카무이로 한자로는 대장어라고 표기합니다. 홋카이도의 우치우라만에 살고 있다고 전해지며 만의 주인이라고도 일컬어집니다. 다리를 뻗으면 그 길이가 무려 1헥타르나 되어 배나 고래도 한순간에 휘감아 버릴 수 있으며 몸의 색은 붉고 아코로 카무이 근처의 바닷물은 물론 하늘까지 몸 색깔이 반사되어 붉게 비칩니다. 배가 다가가면 아코로 카무이가 빨판으로 휘감아 배를 뒤집어 버리기에 사람들은 바다나 하늘이 붉게 물드는 광경을 목격하면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고기잡이를 나섰을 땐 안전을 위해 큰 낫을 휴대한다고 합니다. 아코로 카무이의 탄생에 대해서는 한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레분계 땅에 거대한 거미 괴물이 나타나 집들을 파괴하고 땅을 황폐화시키자 겁에 질린 사람들의 간절한 외침이 신에게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다의 신인 레푼 카무이가 지상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거대한 거미를 바다로 유인해내었는데 이때 우치우라만에 빨려 들어간 거대 거미는 모습을 문어로 바꾸어 아코로 카무이라는 괴물이 되었다는 설입니다. 한편 민속학 연구에 따르면 일본 요괴 변화 이야기에도 아코로 카무이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한자의 이름이 대장어이기 때문에 문어의 형태가 아닌 거대한 물고기의 모습으로 그려진 문서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카무이들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카무이들은 확실히 고대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신들과는 달리 요괴에 가까운 모습과 행동 양식을 보입니다. 이런 존재들이 과연 신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인류 역사에서 에미니즘을 기반으로 탄생했던 신들은 대체로 이런 모습입니다. 폭풍이 발생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폭풍을 증오하는 대신 폭풍의 힘을 두려워해 폭풍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